자, 그럼 이제 이어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조라든가 창업자들은 고객을 무시하고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개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경쟁 상품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 불편한 점은 없는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걸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상품이 만약에 없다라는 제품이 있다면 이런 제품은 개발해서도 안 되고 개발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 왜? 고객 검증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MVP를 만들거나, MVP가 뭐라 그랬죠? 최소 기능 제품, 최소 기능 제품,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제품도 없다면 아예 링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그거라도 보여주고 고객한테 너 살 거니? 라고 물어보고, 가격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고객이 끄떡끄떡 했을 때, 아니면 끄떡끄떡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더 바라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된다? 제품을 개발하거나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그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자, 6번 고객 검증을 위한, 고객 분석을 위한 질문 내용. 아시겠죠? 고객 분석을 위한 질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고객이 아이디어 아니면 아이템을 진짜 좋게 생각하는지 이거 꼭 물어봐야죠. 그쵸? 그래서 물어볼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제품에 내 아이템에 대한 구매 의사가 있는지, 그쵸? 이거 물어봐야 돼요, 꼭. 그리고 특히 이 구매 의사는 구매할 것인지와 또 뭐 할 거? 가격이 적정한지, 이 두 가지를 다 물어봐야 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 제품이 당신의 니즈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 술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도수를 줄이는 것이 저도주를 생산하는 이유라면, 그죠? 예, 일단 첫 번째, 술은 건강에 좋지 않은데 왜 드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쵸? 그거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래도 먹어야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는. 두 번째, 건강을 위해 술 도수를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되게 크리티컬한 질문이죠.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셔야 돼요. 만약 운동보다 도수를 낮추는 것이 좋다면 많이 낮추면 좋을까요? 그럼 이게 술이 아니거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앞서가는 게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주와 약주 중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소주를 낮추다 보면 약주와 도수가 비슷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중요해야죠. 왜? 독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 혹시나. 그러면 약하게 개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질문은 뭐냐면 뒤로 돌려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 이건 이제 고도주에서 저도주로 가기 위한 개발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저도주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이 아닐 수 있어. 그죠? 나는 너무 그 도수가 낮으면 안 먹을 거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할 것인지, 그리고 가격이 적정한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돌려치고 엎어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심리 테스트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뭘까요? 두 번째, 맞습니다. 고객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이는 대기업도 쉽게 전략을 운영하기 어렵다. 고객은 구체적이고 작을수록 좋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고객의 뭐예요? 1차, 고객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세분화라 그래요. 고객 세분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타겟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요. 예.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예. 고객 세분화. CS. C.S.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먼저 1차 목표 고객을 잡고요. 꼭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고객을 꼭 선정하셔야 돼요. 2차 고객. 아시겠죠? 2차 고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판매 전략을 수립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1차 고객이나 2차 고객이나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목표 고객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봐요. 외식은 2대 상권이냐 신촌 상권이냐 어딜까요? 이건 목표 고객을 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촌은 먹자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2대 상권은 옷 사러 다니는 여자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식은 어디서 해야 돼? 신촌에서 진행해야 돼요. 또 전자책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나 모바일 폰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PC 고객은 절대 전자책을 안 사봐요. 왜? 이런 책들이 훨씬 편하지. 그냥 들고 다니는 책이. 그렇잖아요. 못하러 PC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거기다 전자책을 놔요. 그래서 하여튼 전자책은 그렇고요.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어떻게 될까요? 커플링. 그렇죠. 커플링은 10대나 20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있겠죠. 40대, 50대도 로맨틱하신 분들은 커플링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거의 약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10대, 20대처럼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PC 콜라겐 요즘에 보면 어떻게 보면 폐경 전에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40대나 50대 요런 분들이 PC 콜라겐은 제일 좋아할 거고요. 그리고 꽃술의 가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꽃을 판매하는 꽃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전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1차 목표 고객은 누구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비고객이 누구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두 번째 거. 자, 그 다음 고객은 무슨 비밀이 있을까? 이게 뭐냐면 세 번째 고객의 숨은 니즈, 불편한 점을 찾아라. 그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골프채. 진짜 골프를 잘 치고 싶은 사람들, 정타를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업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멀리 치는 것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숨은 니즈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숨은 니즈를 파악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고객은 어쩌면 당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술도 계속 저도주로 간다는 거는 제조들이 생각하는 거지 진짜 고객은 더 이상 저도주. 지금 소주가 몇 도죠? 제가 자꾸 술만 얘기를 해서 제가 술 연구가라 그래요. 예. 소주 도수 한번 쳐볼게요. 자, 소주를 보니까 도수는 얼마나 될까? 안동 소주, 와, 45도. 증류주.
문배술 40도, 이슬 톡톡은 3%, 야, 3도밖에 안 돼. 이건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게 돼 있잖아. 타겟팅이 돼가지고. 또, 뭐야? 왜 안 나와? 아주 그냥 따로따로 해놨네. 아, 지금 현재 참이슬은 16.9도. 와, 처음처럼 10분 좀, 지금은 0.1도까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와, 대단하다. 예. 지금 거의 16도. 제가 소주 개발할 때 25도였어요. 높죠? 여하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주에 대한 것들도 그렇지만, 고객은 제조라든가 창업자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일단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상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내 고객이 음식점을 차리려면 내 고객이 진짜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거 뒤져봐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데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상권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권 정보 시스템 이걸 뒤져보시면 돼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들어가 보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자, 홈페이지가 나오고 이거 오늘자니까 밑으로 내려보면 여긴 따로 없네요. 쳐봐야 되겠는데? 여긴 없네요. 이제 바뀌었네요. 그러면 소상공인 상권 분석 이렇게만 쳐볼게요. 분석 시스템이 있네. 자,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 예, 여기 있네요. 상권 정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상권 정보.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로그인은 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오랜만에 들어가서. 자, 이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저는 그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회원가입을 했을 때 그 아이디와 비번을 대부분의 이 소상공인 관련된 그 프로그램 아니면 홈페이지는 다 먹혀요. 한번 해볼게요. 맞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이게 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니까.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만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상권 분석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행정구역 해놓고 업종을 예를 들면 내가 음식인데 내가 카페를 하고 싶다. 확인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눌러보면 지역은 어디? 가까운데 내가 뭐 대화동을 하고 싶다 그럼 대화동을 눌러. 예. 이렇게 누르고 분석하기를 누르면 이렇게까지 나와요. 카페는 대화동에서 하면 월평균 지금 현재 카페들이 1236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월평균 배달 주문 건수는 109건 정도 되고요.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선택 업종의 업소 수는 96개 정도 있습니다. 대화동에만. 그리고 경기도 주요 매출은 여긴 왜 이렇게 세? 5천만원, 4천만원? 우린 얼마? 여긴 왜 이렇게 싸? 왜 우리는 이래? 이상하네. 이렇게 간단하게도 나올 수 있고요. 상세 분석을 눌러보면
네, 상세 분석 다시 음식, 카페 확인 누르고 위치를 지정해 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뭐 내가 위치 선택 이렇게 선택할 수 있군요. 자, 보면 경기도, 고양시,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탄현동이면 탄현동, 탄현 1동 이렇게 해서 위치를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예, 됐고 분석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오네요. 탄현동 해놓고 여길 찍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찍고 상권 분석을 눌러볼게요. 상권 분석 그대로 여기서부터 100m 확인. 이거 뒤에 너무 조그맣다. 다시 상권 분석 원형 이 정도로 분석. 자, 지금 제가 친 동그라미 친데 이쪽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소수는 지금 카페는 23개가 있고 월 평균 매출액은 얼마고 유동인구는 한 달에 보통 일평균 어느 정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구, 직장소득 평균소득이 저거밖에 안 되네. 주거인구 평균소득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요. 요런 간단한 게 나오고 또 업종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탄현동 같은 경우에 업소 추이가 이렇게 40개 있다 39개 있다가 다시 42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망하는 데도 있고 다시 생기는 데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요. 그리고 업소 수 증감률 다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옛날에는 업종 분석일 때 그것까지 나왔는데 업종까지 싹 다 업소 수면 그게 어떤 거 있는지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네요. 자, 매출 분석 한번 볼까요? 매출은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이네요. 오르는 추이고 그래요. 맞아요. 오르는 추이고 더 들어갈 수도 있나? 매출액까지 이렇게 자세히 나오죠? 인구 현황 잠시만요. 인구 분석 그리고 지역 전망까지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알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목표 고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터넷 정보. 그렇죠. 그리고 동종 업종의 박람회 그리고 관련 업종의 뭐예요? 카페 이런 데가 정보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카페가 있는지 볼게요. 한번 쳐볼까요? 카페에서 여기다가 카페 쳐볼게요. 카페 창업 한번 쳐볼게요. 여기 있네. 그렇죠. 아프리카 사냥이다. 이게 되게 유명한 카페예요. 자영업자들 창업할 때 가장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뭐를 할 수 있다?
고객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은, 근데 가장 좋은 건요, 가장 좋은 건 목표 고객의 직접 설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거 네, 설문, 이거 가장 확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억 정도 되는 예비 창업자라든가 창업자들이 하는 지원 사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신청서를 작성할 때요, 다 1억 정도씩 줍니다. 이런 창업 도약 패키지는 1억 더 줘요. 2억 이상 줘요. 이런 지원 사업에 넣을 때는,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때는요, 최소한 지금 이런 목표 고객에 대한 검증을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진 않겠죠? 그냥 내 주장대로 이런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라고 내가 100번 주장하는 거든 안 돼요. 심사위원들이 뭘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 고객 검증을 해보셨나요? 당신의 제품이 잘 팔린다는 그 보장을 뭘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해봐야지 알죠. 이제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안 되고, 예, 저희가 사전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목표 고객들 몇몇을 모아놓고 고객 검증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다음, 당신은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고객의 이해 정도. 이거는 제품을 떠나서 내가, 이 창업자가 아니면 사업가가 그 목표 고객과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50대인데 50대의 어떤 생각들은 제가 추측해도 맞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예를 들면 10대나 20대를 내가 고객으로 한다? 그랬을 때 10대, 20대의 생각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거꾸로 10대, 20대가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면 10대나 20대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목표 고객을 10대, 20대로 하는 아이템을 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이게 이제 이해 정도 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대상 고객의 연령 부포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만약에 40대, 50대면 난 0. 맞죠? 오케이, 알고 있다. 대상 고객의 소득 수준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거 대상 고객이 인터넷 쇼핑을 더 많이 한다? 그것도 알고 있다. 맞다, 틀리다. 대상 고객의 성명 또는 성별 또는 비중을, 이걸 쭉 물어봐서 yes, or와 no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빵점,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면, 이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5점, 완벽하게 잘 알면 10점. 그래서 요거에 다 합치면 몇 점이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니까 60점이 만점이에요. 60점이. 그 중에서 내가 45점 이상 나오지 않으면 거꾸로 고객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공부를 더 해라. 그러니까 이런 창업 진단표들은요, 다들 공통점이 뭐냐면 어디까지 지금 내가 수준인지, 그래서 그거를 더 해놓으면 또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객의 이해 정도표, 요거는 고객의 이해도에 따라서 점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올라가면 창업 준비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고객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포커스 그룹이 뭐냐면,
포커스 그룹은 내 목표 고객을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목표 고객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 고객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논의되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소주를 개발한다 그러면 소주를 잘 먹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소주 전문가도 있어야 될 거고 소주 연구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논의되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런 포커스 그룹이 구성이 되면 포커스 그룹에게 뭘 줘? 맞습니다. 링캔버스나 뭐? MVP를 제공하고 뭐래요? 고객 검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용하게 하고 의견들을 포커스 그룹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취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포커스 그룹에 질문하는 내용은 먼저 신제품 구상안에 대한 의견.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링캔버스나 MVP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경쟁사 제품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뭐가 불편한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불만. 똑같은 얘기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포커스 그룹, 이걸 FGI라 그래요.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걸 FGI라고 표현하는데 이 FGI는 처음에는 조금은 뭘 해요? 질문을 할 때 답을 넓게 좀 넓은 범위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런 거 이제 넓은 의미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쟁사 제품에 대한 솔직한 평가는.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불만이 뭔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품에 요러요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넣었는데요. 어떠세요? 또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 또 희망 제품을 왜냐면 이 MVP는요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한 게 아니에요. 최소 기능 제품의 기능만 넣은 거지 더 디자인까지 양산 단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도 물어보는 걸 누구한테? 포커스 그룹 인터뷰 때 물어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고 홍보 방법까지 아주 그냥 고객들한테 날로 먹대요. 그죠? 전략을 고객들한테 짜달라는 거잖아 이건. 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뭐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다. 그래서 요거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때 FGI 때 질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은 얼마 정도의 이 제품을 살까? 그쵸? 고객의 희망 소비자 가격을 확인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유통도 포함된다 그랬죠? 대부분의 제조업의 고객은 유통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냐면 제조는요 최종 소비자가 고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제조의 경우 최종 소비자의 니즈보다는 가격 관련돼서는 가격의 경우 누구의 니즈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유통상의 니즈에 맞아야 돼. 얘네들이 남아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너무 적게 남는 것보다 많이 남는 제품들이 확실히 좋아요. 근데 많이 남는 제품들은 어때요? 가격이 비쌀 수 있어. 그래서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비싼 걸 팔려고 그러지 싼 건 안 팔려요. 그래서 특히 유통 조직에 의해서 판매돼야 되는 제품, 그러니까 B2C가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가
아닌 제품인 경우에는 유통상들의 니즈도 꼭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가격 관련돼서는 물어야 할 사람들이 여러 명이죠. 먼저 개발진은 원가 대비 가격이 얼마 정도 돼야 될지 확인해야 되니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판매나 유통 담당자들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도 이게 안 남으면, 내가 가끔 가다 보면 그래요. 사업하면서 많이 팔려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 왜? 많이 안 남으니까 귀찮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물어보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고객들한테도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객 분석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이번 주도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테마로,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도 가능하겠네요. 하여튼 이제 1, 2주만 더 하고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도 한번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